반갑습니다. 제가 그 구독자분이 한 100명이 되네요.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되는데요. 저를 지지해 준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오늘 편안하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어요. 사실 이제 그 사람들이 보통 유튜브를 왜 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뭐 경제적인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 명예를 위해서라든지 또는 뭐 사회적인 기여를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저는 사실 제가 그 I am who I am 되기 위해서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I am who I am, 저는 이 단어가 너무나 정말 아름답고 성경에서 나오는 말이죠. 엑소더스 3장 14절에서 13장 13, 14절에 나오는데, 이 단어만큼 성경에서 정말 전율을 일으킬 만큼 아름다운 단어는 없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조금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인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엄청나게 노예로서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이 산에서 불러서 이제 대화를 하게 되는데, 이제 모세 보고 이스라엘로 가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구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있다가 하나님, 내가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그렇게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I am who I am,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말인데, 저는 이 단어를 제 나름대로 한 세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I am who I am 할 때는 하나님의 아이덴티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존이고 누구에게도 굴하지 않고 그 사람은 전지전능한 거죠. 그래서 저도 유튜브 하는 목적이 그냥 제가 누구인가를 그냥 알고 싶은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이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저도 제가 늦은 나이에 제가 소셜 액티비스트로서 어떤 그런 게 있는 줄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그것이 또한 어떤 전지전능한 절대자가 저에게 준 하나의 포텐셜, 뭐 잠재력이랄까, 뭐 그렇다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I am who I am이 오소리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나는 누구에게도 굴하지 않는 나의 지존이 있다, 그런 거죠. 하나님으로서. 그래서 저의 경우에도 제가 어떤 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을 다른 사람에게 쉐어를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이런 일을 하는 데 대해서 누가 어떤 비판을 해도 저는 뭐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저는 제가 한다 하는 그런 누가 뭐라 해도 제가 믿고 따르는 정의, 진리를 저는 설파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humility.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제 우리 자신이 지구하다 해도 사실은 일종의 절대자, 기독교적으로는 어떤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 보내준 하나님께 우리는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필요할 때는 이제 영감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지난 3년간 제가 해온 소셜 액티비스트의 역할은 저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나 사고에서 나온 거라고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쓴 수많은 성경서 글들 또는 이런 활동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절대자 창조주께서 저에게 어떤 personal revelation, 저에게 어떤 계시를 영감을 계속 불어 넣어주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그런 명령이랄까, 거기에 따라서 저는 했다고 저는 감히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이제 제가 절망에 대해서 조금 화두를 두고 싶은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아니면 한국의 정치적인 이유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절망 상태에 있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저도 사실 지난 며칠간 너무나 좀 절망 상태에서 오늘 사실은 제가 블루마운틴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절망을 갖고 있는데,
제가 이제 호주에서 이민자로서 27년 살면서 엄청난 많은 절망을 느꼈어요. 그리고 뭐 저뿐만 아니고 저보다 더 훌륭한 이민자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제가 겪은 세 가지 절망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이 절망이 사실은 오히려 저희에게 큰 축복이 된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말하고 싶어요. 절망이라 하면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 생각이 나죠. 우리 대학교 때 많이 읽었죠. 죽음에 이르는 병.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 그게 바로 절망. 물론 그 사람은 뭐 실존적 절망을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원죄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근데 이분이 얘기한 게 참 정말 마음에 드는 것이 있어요. 이랬어요. 절망을 느낀다는 것은 자신과 신과의 관계를 더 뚜렷이 이해하려는 노력의 고통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축복이란다. 그래서 절망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더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겪은 이민자로서의 세 가지 절망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말씀하고 싶고,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얼마나 축복이 되었는가를 말씀하고 싶어요. 제가 첫 절망을 느낀 것은 제가 이제 커리어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박사과정을 되게 늦게 시작했어요. 44세에 시작했습니다. 세 아이를, 제가 딸 둘이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 키워놓고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저는 사실은 여자로서 주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뭐 다른 사람은 구시대를 하겠지만 저는 아직도 주부의 첫째 역할은 자녀를 잘 키우고 자녀를 잘 돌보는 것이 첫째의 신성한 업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업무를 다 해놓고 이제 여유가 있을 때 파트타임부터 시작해서 제가 풀타임을 시드니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아서 44세에 시작했어요. 저 전공 분야도 아니에요. 영어 교육학인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5년 뒤에 이제 49세에 제가 이제 박사과정을 마치고, 이제 제가 제 커리어, 여성으로서의 커리어를 시작한 것은 50세예요. 그때. 그래서 50세에 처음으로 시드니에 있는 칼리지에서 제가 IELTS라고 모든 이제 호주 대학을 간다든지 아니면 영주권을 따려면 통과돼야 할 영어 시험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가르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원장님이 저를 인터뷰하고 그 다음날 이거를 가르치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 다음날 가르치라고 교재만 던져주는데, 그 교재를 제가 2시간 읽으면서도 하나도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너무나 머리가 완전 블랭크 돼가지고. 어쨌거나 뭐 이래저래 해서 이제 제가 교실에 들어가서 한 6개월 동안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래 이제 즐겁게 가르치고 있는데 원장이 어느 날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니까 그 학원은, 그 칼리지는 한국 학생들이 좀 많았어요. 그 칼리지가 조금 질이 떨어지는 칼리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케팅 팀이 이제 한국 사람인데, 이게 한국 학생이 컴플레인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학생이 이제 수자는 한국 선생이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 한국 선생한테 배우러 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컴플레인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잔느가 그만두게 둬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그 원장님은 참 좋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용기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마지막 책을 보따리를 사는데 눈물이 막 얼굴을 가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동료 한 분이, 수잔 이런 데를 찾아가 봐라. 그러면 더 나을 거라고 저에게 이제 위로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직장을 구하는 데를 해가지고 이제 더 좋은 직장을 찾게 되었어요. 거기 이제 칼리지는 훨씬 여기보다 보수도 좋고, 거기 있는 시설도 좋고, 또 거기 있는 이제 선생님들도 훨씬 더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EAP 코스하고 IELTS 이제 같이 섞어서 제가 한 6개월 이상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주로 중국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중국 학생들이 처음에 도착해서 4.5 IELTS를 시작해가지고 제가 가르친 2달 만에 7.0, 7.5로 받아내고 하니까 뭐 계속 이제 인기가 있어가지고 정말 보람 있게 가르치고 있는데, 또 어느 날 또 원장이 또 저를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니까 학생이 또 컴플레인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이 또 한국 학생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은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아니고 옆방에서 이제 다른 그 영어 선생이 호주 영어 선생이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 선생이 이제 홀리데이 가면서 이 학생을 저한테 몇 명을 이제 저 반에 담보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무슨 인스트럭션을 얘기를 했는데 이 학생이 어쨌거나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 밑에서 영어를 배우기 싫은 거죠. 제가 액센트가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원장한테 컴플레인 하니까 원장님이 네가 그 컴플레인을 하면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아 수잔의 액센트가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장님이 그때 이제 얘기할 때 저는 완전히 뭐 when berserk 뭐 완전히 이제 crazy 해가지고 막 눈물이 있는 대로 막 흐르면서 거의 뭐 히스테리컬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너무 이제 사연이 많다 보니까. 그래 이제 그 원장님이 그때 이제 저를 굉장히 이해를 잘하는 그런 분이 돼가지고 수잔 너는 참 실력은 많은데 이 칼리지는 이제 아무래도 그 영어 원어민이 아니면 좀 불리하니까 넌 대학교 가서 너의 이제 영작을 가르치면 훨씬 나을 거라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 영어 학원 그 옆에 부설 이제 대학교 제가 10년간 가르치는 그 찰스 스튜어트 유니버시티라고 이제 분교가 있었어요 시드니에. 거기 이제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력서를 이제 갖고 그 다이렉터한테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그 다이렉터하고 인터뷰를 하고 그래서 그 다이렉터가 저보고 이제 캐주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캐주얼로 가르치고 있는데 저하고 그 당시에 또 그 영어 호주 원주민이 또 한 3일인가 가르치고 있었어요. 갑자기 이제 부르더니 학생들에게 이제 우리를 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소개하고 이제 그 여자도 소개하고 했는데 영어 선생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학장이 저를 부르더니 Susan, you act very professionally 하면서 너가 정말 전문적으로 잘했다 하면서 이제 그 여자를 시간을 줄여버리고 저한테 시간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그 여자를 쫓아내고 저에게 이제 그 퍼머넌트 파트타임을 이제 한 1년 시키고 나더니 학생들이 이제 인기가 좋고 그러니까 저에게 이제 1년 반인가 지나서 이제 풀타임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가 풀타임 일을 받아가지고 한 8년간 저 혼자서 그 영작 그러니까 거기 이제 석사 학사 로컬 애들은 한 20%고 인터내셔널 애들이 한 80%였어요. 걔들을 위해서 제가 영작 코스, 영작 워크숍, 커리큘럼도 전부 다 만들고 걔들 가르치고 또 이제 교수들 방에 들어가서 교수들도 잘 몰라요. 이 레퍼런싱 이런 거. 그래서 학생들 숙제를 제가 가르치는 일을 8년간 저 혼자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학생 수가 자꾸 늘어나고 하니까 그게 이제 여러 이제 저를 위해서 보조하는 이제 보조교사, 보조 이제 튜터를 이제 고용을 했는데 그 여러 이제 이탈리 여자도 있었고 호주 여자도 있었지만은 한국 사람이 한 명 들어갔어요. 그 한국 여자가 이제 여기서 태어난 한국 여자인데 저보다 영어는 훨씬 잘하죠. 그런데 뭐 제가 잠깐 뭐 짧게 이제 하자면 어쨌거나 그 여자로 인해서 저희 학장하고 이 나의 지도 교수하고 그 파워 스트러글링에 제가 잘못 끼고 이 여자 보고 고자질하는 일이 있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제 명성이 굉장히 좀 떨어지면서 결과론적으로는 이게 이제 제 2년 뒤에 제가 또 너무 애국 활동에 또 기여도 하고 거기 신경도 쓰고 하면서 이제 제가 자의반 타의반 그냥 10년간 너무 이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나서 저는 이제 휴가를 가버렸거든요. 한국에 휴가 가서 그 뒤에 직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뭐 저는 항상 이제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그런 낙관적인 그런 태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휴가를 하고 있는데 이미 이제 호주에서 저에게 직장 자리를 구해놨다고 제하고 같이 일하던 교수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웨스턴 시드니 대학에 제가 이제 그때부터 그 Research Professional Communication 서브젝트를 이제 가르치게 됐는데 그때 제가 가장 큰 챌린지를 느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얘기를 하고요. 어쨌거나 이제 거기서 파트타임 이제 렉처링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대학에서 또 저보고 또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여기 가르치고 있는데 이쪽은 잘 못하고 조금만 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 그 존이라는 교수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여기 호주는 인터뷰가 엄청 철저하거든요. 그래서 학생에서는 이제 에세이를 주면서 저희 둘 보고 이제 이밸리에이션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전공이니까 착 보면 이제 그 학생이 뭐가 문제고 뭐가 이제 스트렝스를 아니까 제가 먼저 분석해가지고 제가 먼저 이것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고치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저 동료 이제 존이라는 사람은 그 경험이 없으니까 원주민이라도 뭐 문법 이야기를 조금 하고 하니까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자리를 안 주고 저보고 이제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웨스턴 시드니 대학에 이제 가르치고 있으니까 수요일 원래는 월화 수목을 가르쳐야 되는데 수요일을 빼고 월화 목금으로 해가지고 저보고 풀타임 잡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열심히 또 하니까 뭐 계속 그 강의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6일을 제가 풀타임으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과정을 보면서 느낀 게 정말 이제 우리가 이 나쁜 일이 있고 나서는 항상 좋은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 사람들이 하는 말이 one door is closed and another door is open. 그러니까 한 문이 닫혔다 싶으면 항상 또 희망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딱 한 가지 이민생활, 혹독한 이민생활을 통해서 배운 하나의 레슨이고, 그래서 저는 항상 낙관적으로 인생을 살고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한 8년째 제가 애국 활동에 이제 관여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탄핵 사건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절망감에 모든 호주 교민들도 어째 현지에서 8명 모두가 그렇게 인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 애국 동포들이 너무나 절망해가지고 다 흩어지고, 그래서 그 뒤에 한 몇 달 뒤에 제가 다시 모아서 바베큐를 하면서 추스린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13 지방선거 그때도 엄청 대패를 했잖아요. 그렇지만은 인용 때보다는 조금 나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에 또 4.15 총선 4.15 총선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엄청 많이 좋았었어요. 적어도 낙동강 전선은 사수를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너무 실망할 것 없이 이런 세 번의 이 절망, 이 세 번의 절망을 우리가 겪고 있는데, 저는 이 절망이 바로 축복으로 가는 그런 지름길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고,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반드시 어떤 형태로 어떤 이유든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회복을 할 거라는 그런 확신을 제 인생의 이민자로서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 잠깐 이야기